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내용은 엔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100엔당 1000원이 안 하면서 뭐 일본 여행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느새 슬금슬금 엔화의 흐름 자체가 거의 100엔당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이 되게 되는데 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3월달에 뭐 한국 제주도 비싸고 하니까 뭐 일본 이야기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주시장에서 워낙 그 캐리 자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화 흐름인데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좀 보면 실제적으로 엔화가 최근에 한 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150엔의 시대는 종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상당히 좀 복합적인 게 있어요. 트럼프 관세에 인해서 또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부분, 여기에는 또 미국이 그러면서 금리를 다시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빨리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통화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엔화대로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약하다면 생각보다 1000원당 100엔당 1000원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장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는 화면은 엔화의 추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서 2017년도부터 한 10년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엔화는 상당 기간 100엔당 한 85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뭐 2시간밖에 비행기도 걸리지 않고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가자. 그래서 뭐 금요일날 가서 일본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100엔 1000원 시대는 850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죠. 예, 어려울 것 같고 수제적으로 화면을 그어놨습니다만은 작년도 24년도에 일본의 금융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1990년도부터 진행해왔던 아베노믹스, 최근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라고 대변되는 엔저, 일본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그 정책 자체가 좀 바뀌는 그림이죠. 그럼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100엔당 뭐 1050원이 갈지 1100원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100엔당 다시 900원대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전망을 해보겠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 그래프는 5년 동안 엔화 흐름의 움직임인데 아마 150엔으로 다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일본의 정책 변화도 있을 거고 이미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그림이죠. 여기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엔화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엔화 외환시장에서 엔화 쪽으로 약간 롱 포지션으로 엔화 강세 쪽에서 베팅하는 파생 상품들이 많이 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이거 왜 그러냐면 워낙 트럼프 관세 이야기 때문에 달러 위상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죠. 기축통화인데 또 엔화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GDP 2위 국가의 지위를 합자다 보니까 약간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큰 그림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금리를 이제 인하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한 정책은 포기를 했고 앞으로 미미하겠습니다만 조금씩 금리 인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와 통화는 같은 방향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통화는 강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150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미국으로 막 들어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면 달러는 강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든지 국정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약해지죠. 통화란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달러의 가치 같은 경우도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경제가 튼튼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달러가 뭐 완벽하게 바로 탁탁탁 떨어져 가지고 뭐 강세를 가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이 그래프는 반대예요. 내려가면 달러가 강한 건데 실제로 달러도 관세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라는 거는 우리가 포린 익스체인지, FX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표가 모 기관에서 1970, 80년대 만들었습니다.
6개의 통화를 가지고 글로벌 주요 국가, 6개의 통화는 유로존을 의미하는 유로화,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순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DXY,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DXY 중에서 무려 5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로화입니다. 1위가 유로화고 2위가 엔화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최근에 달러가 약해진 데는 뭐 트럼프 관세 이야기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아까 조금 전 봤던 대로 가중치 57.6%를 차지하는 유로화의 강세가 있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로화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대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읽는 건데 1대 1 페리티, 그러니까 1유로당 1달러까지도 잠깐 깨졌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1유로당 1달러의 가치에서 지금은 1유로당 1달러당 1유로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유로화가 조금 강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세적으로 다시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뭐 1.2까지 올라가고 1.15까지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흐름도 있겠는데 실제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도피성 자금 쪽으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곤 있는데, 오른쪽을 놓고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와 통화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실제로 유로화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미국처럼 4.5%까지 올렸다가 지금 글로벌 국가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25년도 3월 기준으로 2.65%까지 인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선제적 금리 인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물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 부양 효과로 오히려 유럽이 견고하니까 유로화 강세를 볼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서로 상호 배반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유로화가 지금 일정 부분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1.15라든지 1.2까지로 강세로 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강세는 강세인데 조금 유로화 강세 쪽으로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서 말하는 것도 엔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엔화가 실제적으로 아주 속도를 갖고 내려갈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엔화가 약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캐리 자금의 이탈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일본으로 들어갔던 자금을 이제는 일본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다시 이제 철수한다. 뭐 어찌 보게 되면 최근 달러의 약세라든지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을 보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긴 있는데, 표면적으로 그거는 파생 상품이 만들어낸 고주화된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눈에 보이는 자금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달러가 약하고 관세가 약하다 보니까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100엔당 1000엔시대 이상으로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엔화, 유로와 달러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죠.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4.5%인데 우리가 2022년 3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9번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2%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2% 정도. 1% 정도가 되겠군요. 4.5, 3.5. 근데 지금은 1.7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내린 거죠. 금리 인하를 빨리 내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약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약해지고 일본 돈의 가치는 강해지니까 당연히 원엔 환율은 올라가겠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금리만 내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약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내린 이유가 명확하죠.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추세적으로 원엔 환율 자체가 우상향을 하게 되고 엔화 대비 원화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뭐 크게 보게 되면은 일본에 들어갔던 자금을 빼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약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쉽게 주시장에 들어오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여기 플러스 알파 일본의 엔화 강세가 만약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면 이 원엔 환율의 1,000원에 100엔당 1,000원 이상은 단순하게 아이고 돈 무서워서 일본 가기 어렵겠네가 핵심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다시 유입되기가 부담스러운 요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통화라는 건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왜 어느 정도 글로벌 자금 자체가 미국이 흔들리고 또 갑작스럽게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불과 12월 달, 2달 전만 해도 올해 잘해야 한 번 하고 2번 정도 금리 인하하려고 하던 것이 부랴부랴 3번, 4번까지. 그러면 이 재료는 정시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줍니다. 물론 모든 것이 안정화됐을 때는 호재겠지만요. 오늘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시고, 현재 통화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통화시장의 이 메커니즘 자체도 결과론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몰리고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